근데 이게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웹 전송 시대가 오게 됐어요. 웹 디자이너를 그때는 사실 흔할 때도 아니고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더를 내리신 게 윤디자인 대표 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개발자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와 이런 구분도 없을 때였고 기획서 하나 가지고 코딩까지 이제 책을 찾아가면서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웹 디자이너로서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었던 기회였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싸이월드에 제안을 했던 서체가 하트체였어요. 이응골 대신 하트를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약간 귀엽게 해서 넣고. 그랬더니 싸이월드 폰트 전체 매출이 갑자기 3배가 뛴 거예요. 그 하트체 하나가 달인가 5달 정도를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도 많이 뽑게 되고 저희 회사의 기반을 만들게 된 게 싸이월드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폰트릭스의 대표 김재욱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만 16년 된 회사로 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운이 좋게 실무 쪽의 일을 많이 접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시각 쪽의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CI 쪽, 그 다음에 편집물, 또 영상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작은 샘플 영상을 한 10편에서 한 15편 정도를 만들어서 엠넷에 PD 형님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만들 건데 어떠냐 하고 보여드렸더니 그럼 네가 이거를 방학 동안 다 만들면 네가 사고 싶은 거를 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스테이션 아이디라고 엠넷이나 그 MTV를 보면 자기네 로고를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 사이에 이렇게 스팟으로 나가는 그런 영상물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MTV 거를 거의 다 녹화를 해서 봤죠. 분석을 해서 엠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계속 만들고 10편을 가져가서 그게 실제 이제 방송을 타게 됐고 대학생으로서는 사실 좀 큰 돈이었죠. 한 돈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보수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상에 좀 재미를 들리게 됐죠. 넥슨이 상장을 하기도 한참 전이었던 정말 초기 때였는데 그때 이제 게임을 출시하는 이제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그런 것도 좀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오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돼서 이제 방송국에 당연히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방송국의 TO가 그렇게 쉽게 나질 않더라고요. 기다리던 와중에 윤디자인이라는 데서 이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원서를 내놓고 사실 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졸업식 날 면접을 보고 바로 이제 출근하라 그래서 출근하게 됐죠. 그때까지 폰트를 디자인하면서 쓰긴 하지만 그렇게 폰트에 대한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렇게 깊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디자인에 입사를 해서 폰트 회사다 보니까 그런 폰트를 잘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편집 디자인을 하면서 대표 작품이었던 게 타이포그래피 전문 잡지였던 정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4호부터 한 10몇 호까지 디자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그 책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책을 만들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글자를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폰트라는 거는 모든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구나. 영상물을 만들던 포스터를 만들던 패키지를 하던 간에 폰트 하나를 바꿈으로써 이게 정말 다른 작품이 되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가 보통 본문에 쓰는 폰트를 하나 쓰더라도 자가는 어떻게 하는지 행간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습작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 시간을 잡으면 진짜 A3 용지 프린트해서 이만큼씩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책을 만들게 됐고, 또 그때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유명하신 디자이너들과 그 책을 콜라보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매해 나올 때마다 유명하신 디자이너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작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남들은 막 몇 년에 걸쳐서 배울 것들을 단기간 안에 빨리 흡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잡지 편집 일도 하게 되고 단행본 표지라던가 진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편집 전문 일들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웹 전송 시대가 오게 됐어요. 웹 디자이너를 그때는 사실 흔할 때도 아니고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더를 내리신 게 윤디자인 대표 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개발자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와 이런 구분도 없을 때였고 기획서 하나 가지고 코딩까지 이제 책을 찾아가면서 배워가지고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웹 디자이너로서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었던 기회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사이트가 있는 그 디자인 정글을 최초로 만들게 됐습니다. 디자인 포탈을 그때 처음 만들게 됐죠. 실례로 나이키 이제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플래시 사이트들도 제가 만들 때 좀 도움을 드렸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이트들이 다 생각은 나지 않는데 또 한동안 좀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한 계기는 저는 폰트 디자이너가 아니고 저희가 4명이 창립 멤버인데요. 그 중에 3분은 폰트 디자이너이시고 또 폰트 쪽에 이제 한참 물이 올랐을 팀장급 디자이너였습니다. 저 또한 뭐 윤디자인에서 홍보실 쪽에 디자인 정글의 팀장을 맡고 있었고 제가 한 1년 정도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픽 일을 따로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폰트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나오셨더라고요. 워낙 친했던 분들이라 같이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폰트를 만든다 그래서 누가 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릴 수 있는 광고라던가 패키지라던가 여러 가지 그래픽 일들이 필요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되게 자신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기술 쪽이 저희가 되게 목마르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기술 이사님을 오랜 설득 끝에 이제 지금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립 멤버는 4명으로 했지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5명이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해서 4명이 앉아서 신서체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네이버가 있고 싸이월드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 하나가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되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아닌 모니터를 보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이버하고 싸이월드의 폰트 글꼴 시장이죠. 그때는 이제 글꼴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비트맵 기반으로 되어 있는 폰트였고 그 시장을 알게 돼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비트맵 폰트가 예전에 우리가 인쇄용으로 쓰고 있던 화면용 폰트 뭐 그런 것들 재미없는 폰트 이거를 꼭 사서 써야 되나? 그렇게 느낄 정도의 올드한 폰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 여성이 아이템 구매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고 처음에 싸이월드에 제안을 했던 서체가 하트체였어요. 이응골 대신 하트를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약간 귀엽게 해서 넣고 그랬더니 싸이월드 폰트 전체 매출이 갑자기 3배가 뛴 거예요. 그 하트체 하나가 떨인가 5달 정도를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도 많이 뽑게 되고 저희 회사의 기반을 만들게 된 게 싸이월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에 제안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한 3, 40가지 정도 제안을 해서 그해 최다 제안상도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매출을 폭풍적으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최우수 BP상도 받고 최고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웹폰트 시장이 무르익어갈 쯤에 싸이월드도 되게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홈2라는 것도 나오고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메뉴 효과도 있고, 그때 이제 메뉴 효과 중에 투명한 아이템을 저희가 처음 내서 그것도 이제 한참 동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남들이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매출을 굉장히 잘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서치 만드는데 또 재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 없이 회사가 기존의 폰트를 만드는 회사로 잘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긴 하지만 디자인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후배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더 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창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폰트 시장이 클 수 있을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냥 한번 샀으면 어떤 라이선스든 간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좋은 폰트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폰트라는 거는 기본형 폰트도 있고 유행을 따라가는 폰트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거긴 하지만 기본형 폰트를 잘 만들어야 그 폰트 회사가 오래 갈 수 있고 나머지 폰트들도 그 기본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폰트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영문 중에는 뭐 헬버티카하고 딘을 많이 썼거든요. 헬버티카는 굉장히 정직한 서체고 지금까지 아마 종수가 제일 많은 폰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윤 디자인이 있을 때는 윤 서체만 썼으니까 그걸 쓰다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저희 폰트 디자인 디렉팅 하시는 분이 잘 메꿔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릭스 고딕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 이제 어워드에서 상도 많이 받고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만드신 분도 업계에서 20년 이상 기본형 서체를 만드셨던 분이고, 기본형 서체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만든다고 해도 뭔가 어색하고 그 공간이라던가 그런 볼륨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숫자도 좀 평범하지 않고 그래서 쓰기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폰트 회사들 중에는 기술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폰트라는 게 국내 분류상은 디자인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폰트를 만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폰트 회사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폰트를 어떻게 재밌게 쓸 것인가, 폰트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폰트 시장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0억 정도 될래나?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폰트 시장을 넘어설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폰트를 활용한 암호 관련된 거를 할 수 없을까? 또 폰트를 활용한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인간 폰트, 암호화 폰트가 있고, 압축 폰트는 사실 지금 모바일 기기나 채팅을 함에 있어서 폰트를 다양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폰트의 용량이 굉장히 작아져야 됩니다. 그거에 출발이 돼서 이 기술이 나오게 된 거고요. 액션 폰트, 움직이는 폰트하고 컬러 폰트는 폰트의 재미의 요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폰트를 컨텐츠로서도 사용을 했을 때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액션 폰트, 움직이는 폰트, 컬러 폰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특허를 갖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구현이나 실현도 더 하게 됐고, 일부는 상용화돼서 쓰였고 일부는 상용화를 트라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리어블 폰트라는 건 어도비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어도비의 시스템에 맞춰서 폰트 회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베리어블 폰트라는 게 중간에 사이즈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중간에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축도 3개고 세리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만드는데 신경도 많이 썼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술 특허라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박을 칠 수도 있고,
단순히 정말 큰 돈이 될 거라는 거에서 출발하진 않았거든요, 저희는. 이런 기술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그 중에 압축 폰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TTF 폰트 사이즈가 한 5에서 7메가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300K 미만까지 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모티콘 하나의 용량이 요즘 메가 단위로 가더라고요. 폰트 하나를 공유하는데 500K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거를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에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기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 테스트를 한 결과 100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도 다운이 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요청이 와서 작업을 완료한 경우인데요. 폰트의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이버 앱을 출시할 때라던가 네이버에 관계된 어떤 앱을 출시를 할 때 폰트가 차지하는 용량이 크다 보면 다른 서비스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량화하고 최적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 기술이 쓰였습니다. 이런 요청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이 시장을 누가 끌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폰트릭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거든요. 저희가 개발을 해놓은 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킬 것인가가 제일 큰 숙제였고 대놓고 팔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좀 부합해서 그렇게 갔던 거고 국내 유저들은 IT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해력이 빠르고 똑똑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나마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일본 폰트 회사들을 견학을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들도 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 반의 반쪽짜리 클라우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서비스를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그 나라의 성향이라 그러나 문화인 것 같아요. 옛것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걸로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넘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이 폰트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이런 걸로 그 발목을 잡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했어요. 저희만 이제 클라우드로 갔다라고 하면 아마 좀 더 힘들었겠지만 폰트 회사들 여러 군데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폰트만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어도비도 온라인이 돼야 포토샵이 되잖아요. 클라우드 기반이고 오피스도 그렇고 지금은 세상에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게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죽어가다가 클라우드로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클라우드는 앞으로 더 고도화되고 더 집중화될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쪽을 누가 더 쓰기 편하고 잘 만드는지 그 앞서서는 클라우드 안에 좋은 폰트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개발을 해서 오픈은 했지만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 거는 작년이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폰트 좋아하는 거 당연합니다. 무료 폰트 실컷 쓰시고 더 고퀄리티, 남다른 작업을 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유료 폰트 쓰시면 되고요. 지금 클라우드 기반이어서 접근하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값 몇 잔 안 끼면 1년 내내 폰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폰트 쓰고 싶으면 또 다른 폰트 쓰고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세상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폰트 패키지 하나 사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안 해주고 신서체 나오면 또 따로 사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해주고 신서체를 언제든지 쓸 수 있고 폰트는 써봐야 이게 좋은 폰트인지 나쁜 폰트인지 뭐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 이걸 알거든요.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꼭 돈을 내야 쓴다 그러면 접근조차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폰트 매뉴얼만 보고 내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적용을 해보고 이 회사 폰트는 좀 적용을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나랑 성향이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더 쓰고 싶다 하면 그때 돈을 내고 써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고객한테 부담을 주거나 접근을 어렵게 한다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라이선스 프리라는 거는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공짜 폰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폰트를 팔 때는 이 라이선스 가지고는 인쇄물만 써야 돼. 이 라이선스 가지고는 영상물만 써야 돼. 간판만 만들어야 돼. 이런 복잡한 라이선스들을 다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산 사람도 헷갈리고 판 사람도 그 기록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라이선스별로 가격은 다 틀리지만 외국도 일부 그렇긴 한데 이 폰트 라이선스가 워낙 회사 맘이라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폰트 시장이 클 수 있을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냥 한번 샀으면 어떤 라이선스든 간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작년인가 와서 얘기했죠.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AI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용 PC를 이용해서 좀 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느낀 점은 AI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한 10년 후까지는 AI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다. 사람 디자이너의 역량과 AI가 조합이 됐을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동화나 AI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작업 프로세스나 퀄리티 면에서 오류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서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멀티플한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멀티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를 집중해서 할 때도 굉장히 잘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폰트만 한다 그래서 영상을 모르면 요즘 영상에 이런 폰트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영상에는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이런 폰트를 안 만들까? 이런 편집이나 단행본을 볼 때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잡지에는 이런 서체가 잘 어울릴 텐데 하고 아마 그런 서체를 더 잘 만들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만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각을 넓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디자인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번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뽑지는 않고요. TO가 나면 이제 그때 사람을 뽑습니다. 사내 사이트나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쪽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원서들이 오고 또 가끔은 정말 폰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표 메일로 올 때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랑 그냥 무작정 보내더라고요. 근데 열어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외려 채용을 공고를 내서 뽑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던 자기소개서를 보던 되게 의지가 확고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한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학생이 사실 프로페셔널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작업을 보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게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에 많은 작품을 올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개가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을 뽑게 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장황한 거는 좀 함축해서 내가 잘하는 거는 더 과장해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를 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행동을 잘하거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디자인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회식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또 어디 가서 뭐 해라 라는 것도 못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거나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이거는 꼭 해봐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화비를 매달 1인당 얼마씩 또 지출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일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신나게 놀고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을 가자는
그게 코로나 이전에 항상 많이 있었죠. 프로젝트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자주 못 갔었던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서체 하나는 한 디자이너가 맡고 있고요. 이제 위에 디렉팅을 해주시는 분은 계시죠. 그거를 여러 명이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서체를 잘 알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고, 대략 3개월은 좀 짧고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른 거는 3개월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고, 그거보다는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1년 넘게씩 걸렸으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자체 서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전용 서체 일도 많이 하고 또 다국어 서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여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겠죠. 자사 서체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서체를 만들고, 브랜드 서체는 사람들 눈에 잘 띄거나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국어 서체는 어디 가서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고요. 보는 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보는 눈 수준을 많이 보고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많이 올려놔야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자기의 눈의 수준을 많이 올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폰트릭스는 폰트만 만드는 회사로 10년 후에도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폰트 회사가 하지 않는 그런 기술과 폰트가 잘 접목된 회사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폰트 회사들이 하던, 그건 뭐 우리나라 폰트 회사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 있는 폰트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절차를 그대로 밟는다면 사실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들보다 앞서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기존의 폰트 회사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야 되겠죠. 저희 폰트릭스가 처음에도 그런 정신으로 시작을 했고 10년 후에도 그런 정신으로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